안녕하세요. 제법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는 1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부동산 뉴스 읽는 좋은 사람 마채연. 네, 오늘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4편 준비했는데요. 12.16 대책에 강남 4구 부동산 열기 옮겨간 지역 분위, 매일경제 20년 1월 10일 아침 9시 33분 뉴스이고요. 부동산 이전 등기 특별법이란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 SN 뉴스입니다. 20년 1월 10일 오후 1시 7분 뉴스이고요. 매물이 들어갔어요. 호재 만발, 용산, 실거래가 고고 이데일리의 20년 1월 10일 오전 5시 6분 뉴스입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리모델링의 재발견, 헤럴드 경제 20년 1월 10일 11시 39분, 오전 11시 39분 뉴스, 이렇게 4편 준비한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요 뉴스 12.16 대책에 강남 4구 부동산 열기 옮겨간 지역 분위,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수원, 용통 아파트 매매가 4주 연속 가장 높게 상승해. 자료는 KB 부동산 리브원이고 겨울철 비수기와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 데다 찾는 이도 감소하며 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66.4%를 기록해 전주 64.4%에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103.4%로 전주 108.5% 대비 하락했지만 서울 강남구 부동산 열기가 수원, 과천, 세종, 마포 등 제2 인기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6일 기준 아파트 가격은 수원 영통구 0.68과 과천 0.58, 세종 0.52, 마포구 0.41, 강서구 0.38, 수원 팔달구 0.38, 성남 분당구 0.33 등 강남 4구 외에 제2의 인기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특히 수원 영통구는 지난주 0.77% 상승에 이어 4주 연속 제일 높게 오르고 있는 상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4% 변동률을 보였다. 마포구 0.41%, 강서구 0.38%, 양천구 0.28%, 금천구 0.23%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강서구는 마이스 복합단지 건설 사업, 월드컵 대교 등의 호재로 관심이 높고 5, 9호선 역세권 단지들의 경우 실수요자 문의가 꾸준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세 가격도 상승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나홀로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천구는 목동 6단지 안전진단 통과로 안전진단 신청 또는 준비 중인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시 확대, 자서고, 특목고, 일반고 전환 계획에 따른 목동 조기 진입 수요가 급증하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는 수원과 성남, 용인, 의왕 지역이 오름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0.12 상승했고 인천도 0.06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 0.68, 과천 0.58, 수원 팔달구 0.38%, 성남 분당구 0.33%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KB부동산 리본 관계자는 수원 영통구는 2020년 경기도청 신청사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이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고 광교 신도시 부근에 광교 테크노밸리와 광교 비즈니스센터 등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어 중소형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과천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초저금리로 인해 갈 곳도 없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몰리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성남 분당구는 월판선, 성남 2호선 트램 등의 교통 호재로 관심이 꾸준히
관심이 꾸준해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정자역 인근 두산 신사옥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주변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인천 남동구 0.14%는 갭 투자자들이 움직이며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간석동은 백운주택 1구역이 지난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주변 지역의 소형 평형 매매 전세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0.08% 전세 가격은 26주 연속 올랐다. 양천구 0.23%, 송파구 0.21%, 마포구 0.15%, 관악구 0.14% 등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송파구는 11월 입주를 시작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와 강동구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물량이 귀한 편이다. 겨울방학 이사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전세로 살다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매물 호가가 높은 편인 마포구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매매 전환보다는 전세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어 상승세 유지 중이다. 목동, 강남, 여의도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통편이 편리한 입지로 선호도가 높아 수요층은 두터우나 월세 전환이나 재계약 등으로 시장에 출회해야 하는 전세 물건이 귀한 편이다. 경기 전세 가격은 0.07%, 인천은 0.03% 올랐다. 성남 분당구 0.35, 수원 권성구 0.24, 용인 수지구 0.2, 부천 0.21 등 오름세를 보였다. 성남 분당구는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월, 2월 이사 수요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학군 선호도가 높은 백현동 일대 단지들과 신혼 젊은층 수요가 꾸준한 야탑역, 역세권 노후 단지들이 전세가가 상승했다. 다주택자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 위주의 움직임만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내놓는 전세 물량 자체도 많지 않은 편이다. 수원 권성구는 인근 동탄 신도시와 호매실 지구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 크게 부족하지 않고 겨울 비수기철 시작으로 수요 움직임도 줄어 거래는 한산한 편이다. 다만 신분당선 호매실역 구간의 예비 타당성 통과로 호매실동, 금곡동 쪽 단지들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동반 상승 움직임이 보였다. 디지털 뉴스국 이미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뉴스고요. 부동산 이전 등기 특별법이란 국회 본회 통과. 머니S의 2020년 1월 10일 뉴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분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편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았다. 최 의원은 발의한 지 3년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매물이 들어갔어요. 호재 만발 용산 실거래가 고고. 이데일리의 2020년 1월 10일 뉴스입니다. 대책청과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 매매. 강남 3구에 비해 12.16 영향 덜 받아. 용산공원, 용산역, 공공개발 신분당선 기대.
이데일리의 황현규 기자입니다. 고강도 규제 방안인 12.16 대책에도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꼼짝 않고 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나온 연이은 용산 호재 소식에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나왔던 매물까지 회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용산공원, 용산업무지구, 신분당산 연장 등 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남 3구 비의 아파트 상승률 하락세 완만. 용산은 12.16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하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15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대책 발표 전인 같은 달 10일 거래 가격과 동일하다. 용산 한남동 리센시아 아파트 전용 72제곱미터도 지난달 26일 10억 6천만 원으로 손바뀜했다. 앞서 9억 7천만 원 같은 달 13일, 9억 6천만 원 같은 달 7일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용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감소세는 다른 서울 지역보다 완만한 편이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분석을 보면 대책 발표 뒤인 12월 다섯째 주 12월 30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로 0.11%에서 0.08% 하락했다. 그러나 용산 아파트의 매매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0.09포인트에서 0.08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강남 3구와 비교해보면 용산의 자리 지키기는 더욱 도드라진다. 12월 다섯째 주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하락폭은 송파구 0.08포인트, 0.15에서 0.07%, 강남구 0.02포인트, 0.11에서 0.09포인트, 서초구 0.02포인트, 0.06에서 0.04였다. 매물 회수까지 위치적 장점 개발 호재 영향. 일대 중개업소들은 용산의 개발 호재가 12.16 대책을 압도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먼저 용산공원 개발 소식이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힌다. 지난달 정부는 주한미군과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는 용산공원을 여의도 면적 290제곱미터보다 넓은 303제곱미터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5년 논의를 시작한 용산공원 조성이 최근 들어 가시화된 것이다. 용산공원 확대 방안이 나오면서 용산구 아파트 일대는 개발 기대감으로 매물 회수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매물로 나와 있던 한강로동 용산파크 2편은 세상 138제곱미터는 호가 15억 원 5천만 원은 발표 당일 회수되기도 했다.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16 대책 이후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던 집주인이 곧바로 나온 용산 개발 소식에 우선 가지고 있자며 매물을 거둔 듯하다고 말했다. 역세권 공공개발과 신분당산 연장도 용산 호재 중의 하나다. 용산공원 확대 방안이 나온 직후 같은 달 26일 정부는 용산역 일대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했다. KTX 용산역 서쪽 후면 용산전자상가 인근 유수지와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시설과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한다. 약 6천억 원 규모다. 또 수원 광교역에서 강남까지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용산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2025년 개통이 목표다. 이성호 천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재작년 용산 통개발 계획이 무산되고 난 이후 크고 작은 용산 일대에 대한 개발 소식에 집값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편이라며 12.16 대책 영향은 체감상 거의 없다고 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도 강남 역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위치적인 특성이 좋고 개발 호재까지 있는 용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이 가시화되는 만큼 앞으로 용산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헌집 줄게 새집다오 리모델링의 재발견. 헤럴드 경제 1월 10일 11시 39분 뉴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로 재건축 꽁꽁, 상대적 진입장벽 낮은 리모델링 주목, 사업 속도 빠르고 아파트 몸값도 껑충, 강남 역세권, 강북은 한강변 중심 활발, 분당 등 1기 신도시 67%가 사업 동의,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 위치 개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최근 규제에 꽁꽁 묶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 전역의 노후 단지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2000년대 중반 한 차례 일었던 리모델링 붐이 재현될지에 또 관심을 모아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42곳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 특히 용적률,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건축 수익성은 낮지만 입지나 교육, 인프라가 좋은 지역인 강남이나 한강 조망권 지역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척도를 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고강도 규제에 따라 새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축 또는 준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오르자 이에 편승하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이 위축될수록 리모델링 사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나홀로 아파트들은 그동안 투자자와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지만 강남 입지라는 매력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 안전진단 등 재건축보다 장벽 낮아 사업 추진 속도 빨라.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같지만 사업 방식이 다르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다시 짓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 뼈대를 그대로 두고 재고쳐서 짓는다. 내벽력 때문에 아파트의 좌우 폭을 넓히기는 어렵고 앞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평면이 재건축보다는 못하다. 재건축은 대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재건축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2 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축 등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주민 동의율도 시행 초기 80%에서 66.7%까지 낮아졌다. 재건축은 대개 기존 가구 수보다 많은 물량을 짓는다. 조합은 몫을 제외한 주택을 일반에 분양해서 사업비 부담을 줄인다. 다만 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주택의 의무 건설,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리모델링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사업이 순항하면서 추진이 결성부터 입주까지 6년 정도면 가능해 재건축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매력이다. 리모델링은 기존보다 늘어나는 가구가 많지 않다. 일반 분양이 적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4년 가구수 15% 증가 범위 안에서 최대 3계층, 14층 이하 2계층, 15층 이상 3계층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일반 분양 물량을 통해 조합원 수익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기존 단지보다 3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형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리모델링 마친 아파트 준신축 대접받아 몸값도 껑충.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낡은 데다 단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몸값이 올라간다는 기대도 크다. 리모델링 효과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가 서울 강남구 도곡 쌍용 예가 클래식이다. 1978년 준공한 복도식 옛 동신 아파트가 31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쳐 2011년 지하 3층, 지상 최고 13층의 계단식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에서 107제곱미터로 늘어났다. 침실, 욕실이 하나 더 생겼고 안방, 드레스룸 같은 편의시설도 추가됐다. 옛 동신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1억 9,5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구조 변경이 앞뒤 늘리기에 그쳐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리모델링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는 뚜렷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분기 동신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8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17년 2분기 평균 거래 가격은 11억 원에 달했다. 부담금을 감안해도 25.7%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곡동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10.3% 하락했다. 지금 가격은 투입 비용의 2배인 18억 원에 이른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리모델링을 하면 전용 면적이 늘고 헌집이 새집으로 바뀌는 새집 효과까지 더해져 재건축만큼은 아니지만 인근 구축보다 가격 상승 폭이 큰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 밤섬 쌍용 클래식 아파트, 옛 밤섬 호수 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지상 1층에서 2층을 개방한 필로티 구조로 바뀌는 대신 2개 층을 수직 증축해 10층에서 12층 아파트로 탈바꿈, 저층부도 한강 조망이 가능해졌다. 한강변인 마포구 현석동 밤섬 예가 클래식은 1990년 준공된 옛 호수 아파트가 2012년 2개층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현재 85제곱미터 호가는 11억에서 13억 5천만 원으로 밤섬 현대 84제곱미터 10억에서 11억 5천만 원보다 높다. 리모델링 사업을 가시화한 아파트의 몸값이 뛰고 있다. 1986년 입주한 성동구 옥수동 극동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원에 거래되며 1년 전보다 2억 원 넘게 값이 올랐다. 서초구 잠원동, 잠원 회미리 등도 리모델링이 추진되며 3억 원 안팎 올랐다. 전문가들은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이면 재건축이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2000년대에는 준공된 16년 에서 17년차 된 아파트 가운데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빨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역세권 강북은 한강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 활발, 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 규제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신축 집값이 꾸준히 오르자 용적률 200%가 넘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재건축 대신 규제를 덜 받고 사업 추진이 빠른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곳이 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40개 단지 추진이 설립 이유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강남 역세권, 한강변 등 입지가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이 빠른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구차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2015년 시공사 선정 이후 약 4년 만인 지난해 3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2021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한다. 포스코 건설과 조합은 이 아파트 232가구를 수평 증축해 가구별 면적을 106제곱미터, 107제곱미터, 108제곱미터로 늘리고 지하 1층이던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 오금, 아남, 이천 현대, 대치 성경 3차, 잠원 한신 로얄 등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오금동 아남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첫 리모델링 단지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 쌍용 건설에 들어간다. 수평 증축을 통해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2개동 299가구에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2개동 328가구로 재탄생한다. 늘어난 29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한다.
강북권에선 한강변이 주목된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 GS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올 초까지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538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3계층을 높이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 열의 7 리모델링에 동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9만 가구는 2021년 이후 준공된 30년에 도달하게 된다. 준공 30년에 도달하게 된다. 1기 신도시 5곳, 평균 용적률 198%다. 통상 기존 주택 용적률이 200% 이상이면 재건축을 해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자가거주자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수 추가 등 불편 사례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60.1%로 조사됐다. 전용 면적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설비 교체 내외부 마감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리모델링 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이 넘지 않았다. 문호진 선임기자. 이상 오늘 준비한 뉴스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